이 불화설의 모르겠어요. 정유라 씨 주장이고 어떤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불화라는 새로운 고리가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장시호 씨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 후유증 몸 추스르면서 지금 자숙 중이라고 하는데 과거 장시호 씨가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엊그제 쓴 불쭉 사유서 보니까 많이 아픈 걸로 되어 있던데. 네, 많이 아픕니다. 네? 오늘도 주사 맞고 왔습니다. 어깨 통증하고 지금 제가 부인과 쪽으로 좀 많이. 어깨는 뭐 과거에 수술한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무슨 수술을 했어요? 잘 아실지 모르죠.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6월에 수술했었습니다. 올 6월에 수술했어요? 네. 예, 뭐 진짜 7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하는 게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뭐 실제로 뭐 아들도 보고 하면서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죠. 심신도 지쳤을 거는 당연한 거고요. 다만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풀려났다가 영원히 풀려난 게 아니에요. 재판은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판결 선고 때까지 만약에 거기서 실행이 나면 법정 구속이 또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심신도 지쳐있고 언론의 주목을 안 받는 게 아마 목적이 아닌가. 유황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나쁜 방향으로 주목을 뭐 좋게 받든 나쁘게 받든 본인 입장에서는 선고에 영향이 미칠 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쳐서 절대로 언론하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문불출이 조금 길어질 것, 칩거가 좀 길어질 것. 재판할 때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장시호 씨가 뭐 칩거 중임에도 본인의 의견을 이건 하나 밝혀야 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본인의 변호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이제 한 일부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시호 씨가 같이 놀러 가자고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에 장시호 씨 측이 그런 말 한 적 없다. 안민석 의원의 발언은 불쾌하고 모욕적이다. 또 하나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장시호 씨의 발언의 핵심일 것 같은데 뭐 여러 언론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과의 관계에서도 희화화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안민석 의원이 좀 과도하게 사실은 이 문제를 좀 본질과는 좀 다른 문제로 좀 접근을 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뭐 이런 일부 방송에서 특히 뭐 두 사람과의 어떤 저런 관계를 좀 더 이제 과대 해석해서 상당히 좀 흥미 위주로 다뤘던 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접근을 해야지 그렇게 또 곁다리로 해서 흥미 위주로 접근한 건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장시호 씨 입장에도 보면 지금 사실은 매일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보면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장시호 씨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 근데 이제 본인의 인재는 뭐냐면 본인 자녀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 뭐 연예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 다 알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거론되고 더군다나 이 사건의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좀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단 국회의원이 저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자꾸 곁다리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좀 브레이크를 걸 필요는 분명히 좀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호 씨가 뭐 아예 죄가 없는 건 또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뭐 정확히 우리가 다룰 건 다뤄야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이 무슨 뭐 두 사람이 무슨 뭐 이게 여러 썸을 타니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 자체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아까 뭐 제가 좀 더 바로잡자면 이제 정확한 말이 중요하니까 이제 놀러 가고 싶다고 얘기를 들었다. 안민석 의원이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시호 씨가 지금 두문불출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저렇게 밝혔습니다. 이 석방된 장시호 씨는 7개월 만에 만난 아들을 보고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 장시호 씨의 아들 사랑 관련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들 이름만 나와도 많이 울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얼굴을 안 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얼굴 보면 본인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 편지도 안 보고 사진도 안 보고 사진이라도 하나 얼굴 있으면 자기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 조사 과정에서 한번 아들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그날 조사를 못 했거든요. 반 과정에 있어서 수의를 안 입고 나온 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들이 아직 어린데 커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사복을 입고 나오겠죠. 다시 한번 준비한 것 큰 그림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러니까 면회 불발로부터 시작해서 엄마를 재판에서라도 만나고 싶다. 그런데 나는 사촌 언니와 친하지 않다. 사이가 좋지 않다.
장시호 씨. 근데 펑펑 울었다. 이 부분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노 변호사님 뭐 잠든 아들을 보고 펑펑 울었다는 건데 뭐 제가 색안경을 좀 끼고 보자면 석방된 이후에 처음 나온 기사가 이 부분이었고 과거에 장시호 씨의 변호사도 아들 이야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성애를 가진 장시호를 부각시키는 언론에 부각시키는 이유가 좀 따로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게 그렇게 전략적인 행동은 아닌 것으로 사실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7개월 동안 갇혀 있었고 특히 장시호 씨도 그렇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지극하다라고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얘기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특히 장시호 씨는 그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아기 사진도 안 봤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러니까 본인이 좀 독하게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난 좀 빨리 나가는 것을 택한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지금까지 왔던 것 같은데 이제 아기가 자고 있는 걸 보니까 그날이 8일 날 0시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에 들어갔는데 잠든 아기를 깨울 수는 없고 아기가 잠자고 누워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했겠죠. 그래서 변호사가 특히 이제 그런 거를 먼저 꺼낸 이유는 장시호 씨의 행동이 뭐 그렇게 전략적이거나 의도적이었다라기보다는 장시호 씨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장시호 씨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장시호 씨가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협조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암암리에 지금 알려주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꼬아서 볼 필요는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정유라 씨가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면회를 시도한 거고 장시호 씨도 뭐 아들을 보고 그냥 눈물 흘린 게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유라 씨는 엄마를 보고 싶어서 면회를 시도한 거가 100%가 아니라는 거죠. 정유라 씨가 한 행동은 30% 정도는 엄마를 염두는 보고 해도 싶은 돼. 거고 나머지 것들은 전략적이었을 것 같고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은 아이를 보고 정말로 너무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숫자로 말씀하시니까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게요. 이 세 명의 이 삼각형 관계를 조금 대략적인 핵심만 짚어봤다면 그래도 국정농단 얘기를 할 때 이분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인데 여기 보면 박준 변호사 네. 피곤하다. 유영하 변호사의 피곤하다고 소곤소곤 이 재판정에서 얘기했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재판하면서 피곤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하다가 그 변론을 마무리 지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이라는 게 변호사들도 오래 하면 피곤하거든요. 피고인들은 사실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일인지도 알 수 없고 또 법률 용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2시간씩 재판받으면 피곤한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이 피곤이라든지 이런 예우 때문에 재판을 주 사회를 좀 줄여달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사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이렇게 그만하는 거는 어쩌면 조금 시간을 계속 좀 끌고 싶어 하는 그런 유영하 변호사 전략하고도 조금 맞아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노 변호사님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검찰의 주장을 하나라도 더 반박을 해야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변론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면 재판에 승소할 자신감이 있다. 뭐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 사실은 이제 변론을 한참 하고 있는데 옆에서 피곤하다고 한다고 해서 변론을 그만두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맥이 끊기게 되고 본인이 주장하고 싶었던 것을 마무리를 못 짓기 때문에 예. 오히려 재판부에게는 좀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죠.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저런 식으로 태도를 취한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변론하던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라던가. 예.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는 본인은 변론보다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이분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두 번째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막 낙서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지우개 가루를 모아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매우 힘들어하고 좀 지쳐 있어서 이 법정에 더 이상 앉아있고 싶지 않다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빨리 이분을 보호해서 이제 모시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변론을 급하게 마무리한 게 박 전 대통령 심기보자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슷한 내용의 말들이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허 교수님 보니까 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단의 목소리입니다만 유영하 변호사가 사건을 꿰고 있고 논리적으로 변론을 잘하고 있다.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맨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유영하 변호인이 대리인으로 탁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청 앞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들하고 인터뷰했던 목소리가 있습니다. 상상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럼 지금 상상과 거짓으로 싸우려면 그랬으면 그 상상이나 거짓을 깨는 것이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변론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건을 맡았고 다루었고 했던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사건 전체를 자기 입장에서 잘 깨고 있겠죠. 그런 식으로 아마 변론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과 거짓을 깨고 있다면 이것이 순수한 법리적 투쟁도 되지만 동시에 정치적 투쟁도 법정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엮여서 오히려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논리를 세워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기 변호인단들은 뭐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지난번 그 어딥니까 헌재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저는 거의 재판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는 유영하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이승철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도 만난다고 하는데 뭐 심경에 좀 변화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참 이거 자체가 비정상이죠. 사실은 이 변호사를 그동안 한 명만 만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고 굉장히 비정상인데 사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자 준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생각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변호사들이 챙겨서 또 나눠서 변론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제 증인들이 매일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전부 다 유영하 변호사 혼자 어떻게 다 질문하겠습니까? 내용 자체 지금 파악도 잘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아마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좀 역부족이었다는 것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변호인들 다 접견을 해서 뭔가 같이 좀 전략을 짜고 이제는 막 하루에 몇 명씩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아마 이제 증인 신문 전략을 위해서도 일단 변호인들을 아마 좀 접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주 4회 재판하기로 했던 것이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이제 사실은 생각보다 좀 짧게 했는데 그 12일부터는 원래 재판부에서 월화 목금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고강도의 증인 신문 같은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판단 하에 다른 변호사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혹은 다른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밖에서는 볼 수 없고 법정에서만 볼 수 있는 최순실, 장시호, 정유라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얘기까지 오전 상황 속보로 한번 짚어봤습니다.